최근에 10월에 시행령이 한 번 바뀌었고요. 11월에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사업의 면적을 계산할 때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 면적은 빼준다. 두 번째로 개별 추정분담금을 알려주고 나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SH 혹은 LH와 우리 주민조합이 공동으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면적이 2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4만 제곱미터로 더 크게 해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사업의 면적을 완화해 주는 거는 인센티브를 많이 해주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개별 추정 분담금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도로랑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은 2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빼준다. 그래서 이게 더 넓어졌고요. 설계도 더 유연해지고, 한마디로 집의 개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 등촌 이동의 고시 내용에서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적용을 했어요. 법이 바뀌기도 전에 이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입법 예고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사구역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굉장히 넓고 네모반듯하게 이제 사업을 꾸릴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저희가 챙긴 것이고요.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도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로의 면적이 한 400제곱미터니까 작은 건 아닌데 그만큼을 이 사업 면적으로 편입이 되는 걸로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또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개수가 상당히 또 몇 개가 1구역에 보탬이 좀 된 상황인 거고, 도로망이 좀 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법이 바뀌면 이렇게 작업을 해서 사업을 하세요라고 고시가 난 사항이라서 요거는 한마디로 저희 돈으로 도시 설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조합 설립 거민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전체 영역이 거민 그 신청을 하기 전에 많은 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나쁜 거냐?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건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걸로 바뀐 것이고요. 공공참여 시 4만 제곱미터로 면적을 완화해 주는 것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괄적으로 좀 전문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개괄적으로는 요렇게 좀 구역을 정돈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조합 설립을 5개를 하고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모양만 보더라도 이렇게 5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일단 3개 혹은 4개로 사업이 된다라면 되게 넓고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사만으로 했을 때는 이게 집의 개수가 약 150개 정도는 증가가 돼요. 개당 10억을 친다면 1,500억의 매출이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모양만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의 개수도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설계, 교통, 교육환경 영향평가 등등등등 전문가분들과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대박이 난다, 분담금이 낮춰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도시설계 계약이 필요하다. 추정분담금 고지 의무는 사실 앞에 요 내용과는 좀 반대돼요. 통합심의가 통과한 날을 기준으로, 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추정분담금을 산출을 하라는 거예요. 조합 설립 전에 서면으로 추정분담금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홍길동님 몇 번지 몇 호는 종전자산은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되고, 종우자산을 몇 평 몇 평은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되니 요거 선택하면 요 정도 분담금, 이거 선택하면 이 정도 분담금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우편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감정평가는 아니에요. 추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 아주 막대한 그 과업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막 잡음이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현황에서 저희가 감정평가사와의 협업만 있으면 되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가, 분담금 자체가 어떤 적정한 사업성에 기반이 돼야지 이 분담금도 좀 적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이제 어떤 내용은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 그리고 감정평가 모두의 그 세 분야에 걸쳐서 있는 것이고, 주로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를 통해서 집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집의 개수가 아무래도 많으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많이 만들어지니까 팔 상품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떤 자산 가치, 종전, 종후 자산의 그 가치가 좀 추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야가 협업이 돼야 됩니다. 사실 조합 설립하고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합 설립 전에 일부 협력 업체, 특히 도시, 건축 설계, 감정평가와의 전문가 협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된 거고요. 등촌이동 4차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와 감정평가 전문가와의 협업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 임원단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안을 마련을 한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도시 설계는 필수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랑 공원 면적 빼주는 것 때문에 1구역도 여기를 합쳤고 2, 4구역도 합쳤고 모양도 바뀌었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도시설계 추가 작업에 필요한 영역도 있고, 추정분담금 산출의 의무 때문에 사실 3구역과 5구역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가 분담금이 낮아지거든요. 두 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추정분담금과 요렇게 했을 때는 개괄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도 한 봄 정도에는 요것도 계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주민분들도 좀 요런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숫자로도 확인이 된다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조합 설립의 동의를 구할 때, 주민들의 마음을 모을 때 이게 좀 꼭 또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업체는 구청의 용역 업체로 해주셨던 분들이 독림 P&D고, 그때 남궁지연 차장님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던 업체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시간도 빨리 해야 되고 비용도 가장 좀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이미 했던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된다라면은 가장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내용은 이렇게 4만으로 조합 설립 이후에 변경하는 업무까지를 해서 총 4억 6천, 그러니까 초기 작업, 지금 필수적인 작업에는 3천만 원, 그리고 향후에 변경 업무에 대해서는 4억 3천만 원인 건데, 관에서 발주하는 용역비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가성비 있게 제안을 해주신 거고, 이제 구간이 명관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독림 P&D와 협업을 하려고 한다는 게 주민총회 안건 첫 번째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안은 미래세안 감정평가 법인과 이 추정분담금 산출 용역 계약을 맺으려고 해요. 총 5개 조합에 대해서 7,50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맺되, 이 계약금이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시공자가 선정이 된 후에 입찰 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뭐 그 이후 시점에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한 1,500 정도, 구역별로 뭐 그런 정도 금액인데, 요거를 5개 구역의 용역 착수 시점 내년 1월달 기준에 사람 수의 비율대로 분담을 하는 걸로 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면적보다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 품이 들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비율을 정돈을 임원단에서 했고요. 총 비용은 그러면은 이제 블럭별로 1,500 정도인 건데, 이렇게 2만으로 했을 때 추정분담금이 얼마입니다의 업무가 첫 번째고요. 과업의 첫 번째고, 또 요렇게 좀 도시 설계를 변경했을 때 그럼 홍길동님 분담금이 요렇게 했을 때는 뭐 3억 5천이었는데 요렇게 했을 때는 뭐 2억 8천입니다 라는 식의 두 가지 옵션으로 저희가 협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요, 요거는 이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데, 집의 개수가 산출이 되려면 도시 설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건축 설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의 자료를 지금 쓰지는 못하는 거죠. 법이 바뀐 거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새로 건축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세 구역은 무조건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다 사실 건축 설계 지원이 필요한데, AB 라인 건축 설계와 최근에 이제 미팅을 임원단이 진행을 했고요. 사무 건축 설계, 서울식물원 설계하신 회사, 그리고 이제 뭐 일명 삼성 계열사로 좀 인식이 되는 그 사무에서 분가해서 나온 이제 설계 업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설계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설계 업체예요. 우리 동네 사업지 파악과 여러 가지 이제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공원의 위치 등등등등, 그리고 사만으로 변경되는 거,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비전 제시 역량이 출중하다라고 임원단에서 판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단은 별도의 계약을 없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의 용역비나
혹은 도시설계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 거 변경한 거 4억 3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대단하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비싼 게 시공비고 아마 두 번째가 설계비일 거예요. 건축 설계비. 그거가 규모가 이제 몇십억, 100억까지는 아닐 거고요. 저희 동네 다 하면은 몇십억 될 텐데 그래서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그 사전 업무에 대해서 일종의 서비스 측면으로 업무를 해주시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설계사에 대해서 업무 역량을 또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요건은 별도 계약 없이 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투표로 뭐 이렇게 의결을 할 사안은 아니지만 추후에 왜 AB라인과 협업을 했나요? 라고 그것이 또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확인받고 가고자 이제 세 번째 안건으로 이렇게 이제 넣어봤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매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 값이 너무 떨어지고 금리 너무 비싸가지고 PF 지금 사고가 뭐 나니마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인센티브들이 이게 4만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 그런 좀 파격적인 정책들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좀 하라는 쪽으로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 그 결국 그 결과물 어떤 달콤한 과실을 우리가 차지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한 그래프고요. 요거를 제가 그 시기를 금리 변동 한국은행 금리랑 딱 시기를 맞췄거든요. 요거 아파트값 내려갈 때 금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쫙 올라간 거거든요. 미국 금리가 지금 인하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바로 올라갈지 근데 미국 금리 인하됐다고 우리나라 금리가 바로 인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하고 올라갈지 근데 언젠가는 이제 한국 금리도 인하가 되고 뭔가 주택 경기도 돌아올 텐데 뭐 이 시점이든 사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돈을 벌려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서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이 시점이든 저희가 조합 설립을 얼추 이 시점에 한다면 그 이후 진행은 좀 상당히 원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뀐 법에 따라서 세 가지, 두 개는 좀 좋은 거고 한 개는 좀 되게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요걸 잘 적응해가지고 우리만의 방법대로 잘 추진해 나가면은 상당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